1번 문제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다음 중에서 경우의 수가 가장 큰 것은? 자, 각각의 번호마다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해볼게요. 1번은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다. 2, 3, 6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2.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이다. 2, 4, 6 총 3가지 경우가 있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눈의 수가 소수이다. 소수는 주사위 1부터 6까지 중에선 2, 3, 5까지 3가지가 있고 4번 나오는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다. 1, 2, 3, 6 4가지 경우의 수가 4가 되겠죠. 나오는 눈의 수가 5의 배수이다. 5의 배수는 1에서 6까지 중에 5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1이다.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보기의 경우의 수를 비교해 봤을 때 경우의 수가 가장 큰 것은 4번이다 하고 결론을 내려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재현이네 학교의 이번 달 추천 도서에는 소설책 5권과 위인전 8권이 있다. 재현이가 추천 도서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할 때 소설책 또는 그리고 위인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 자, 저희 한 권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소설책이랑 위인전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는으로 묶여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쵸?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소설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5권과 위인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8가지를 더해주셔서 경우의 수 13가지, 그래서 답 13가지다. 경우의 수는 13이다 하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도로망이 있고 지점 P에서 R을 거쳐 Q까지 갈 때 최단 경로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최단 경로로 간다고 했으니까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거나 갔던 지점을 다시 지나치지 않으면 되겠죠. 자, 먼저 지점 P에서 지점 R을 거쳐서 Q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 P에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 P에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하나 구해주시고, 그리고 R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구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P에서 R까지 가는 길도 선택하고, 그리고 또 R에서 Q까지 가는 길도 동시에 선택을 해야겠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는 P에서 Q까지 갈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 일이고, 또 P에서 R까지 가는 길이 R에서 Q까지 가는 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P에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해볼게요. P에서 R까지는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2. 그리고 R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자, 최단 거리는 하나, 첫 번째 골목에서 빠지는 경우, 두 번째 골목에서 빠지는 경우, 끝까지 가서 빠지는 경우, 자,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죠. 그래서 R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3가지. 그리고 이 두 경우의 수를 곱해주셔야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은 6. P에서 R을 거쳐 Q 지점으로 갈 때 최단 경로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다 하고 결론 내려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는 동시에 또는 이란 말은 없지만 일단 P에서 R까지 가는 경우, 그리고 R에서 Q까지 가는 경우 두 가지 선택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영역으로 등분된 원판 A, B, C를 학생 3명이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 원판을 돌린 다음 멈추었을 때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가 가장 큰 원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학생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 이길 확률이 가장 큰 학생을 구하시오 하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 C가 이길 확률을 각각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A가 이기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이기려면 먼저 3이 나왔을 때, A가 3이 나왔을 때는 B가 1이 나와야 A가 가장 클 수 있고 C는 2가 나와야겠죠? 다른 경우 있나요? 그쵸? 존재하지 않죠. 그럼 A가 4가 나왔을 경우, A가 4가 나왔을 경우에는 B는 1이 나와야 하고 C는 2가 나와야 하죠. 다른 경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A가 이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B가 이기는 경우는 B가 처음에 1일 때 이길 수 있나요? 1이 가장 작은 숫자니까 1보다 작은 숫자들이 존재하지 않죠? 1이 가장 클 수 없기 때문에 B가 1이 나왔을 때는 안 되고 6이 나왔을 때는 각각 6이 가장 크기 때문에 B는 3이 나와도 되고 4가 나와도 되고 그리고 또 C도 2가 나와도 되고 5가 나와도 되죠. 어떤 조합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지워서 조금 더 깔끔하게 써본다면 B가 6이 나왔을 때는 A가 3일 때 그리고 C가 2일 때 A가 3일 때 C가 5일 때 A가 4일 때 C가 2일 때 A가 4일 때 또 이때 C가 5여도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모두 B가 이기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로 넘어갈게요. 자, C로 넘어가서 지금 C가 2가 나왔을 때는 A는 3이랑 4밖에 없기 때문에 C가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C가 이기려면 무조건 5가 나와야 되고 C는 5가 나와야 되고 이때 A는 3, 4 둘 중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B는 6이 나와버리면 B가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B는 둘 다 1, 1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A는 두 가지 경우 그리고 B는 네 가지 경우 그리고 C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원판을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총 A 두 가지, B 두 가지, C 두 가지고 각각이 동시에 선택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곱한 8가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면 A가 이기는 건 8가지 중에 2가지 그리고 B가 이기는 확률은 약분해 주셔도 되고요. B가 이기는 확률은 8가지 중에 4가지, 8분의 4. C가 이기는 확률은 8분의 2가지, 2.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이길 확률이 가장 큰 학생은 B라는 것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B 학생이다 하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확률 P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분의 모든 경우의 수이다. 맞나요? 그쵸, 틀렸죠. 둘이 바꿔주시면 되죠. 기억은 틀렸고 수정을 하자면 P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A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다 하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으로 가시면 P의 값의 범위는 P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뭐가 틀렸죠? 그쵸, 얘 틀렸죠. P는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쳐주시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로 고쳐주실 수 있겠죠? 자, 그 P가 0이 되고 1이 될 때의 경우의 수가 밑에 디귿 리을에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P가 1이면 사건 A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쵸, 맞는 말이죠.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 그 사건의 확률은 1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 A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는 확률이 0이 되겠죠. 그리고 확률이 0이면 그 사건 A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리을도 맞는 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 모두 찾으시면 디귿 리을이다. 맞는 보기 잘 살펴주세요.
이거 우리 온라인 클래스 들을 때 설문 퀴즈에서 예시 들기도 했었죠. P가 1인 사건을 쓰시오. 즉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쓰시오. 주사위를 던졌을 때 7보다 작은 수가 1에서 6까지의 눈이 있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7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사건. 또 내일 해가 뜨는 사건 이렇게 말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P가 얘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P가 0인 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예시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7보다 큰 수가 나올 사건, 이런 사건들 존재하겠죠. 어떤 친구들은 내가 여자친구가 생길 사건 이렇게 써놨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은 확률이 0이다. 확률이 0이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표는 어느 학교 학생 100명의 혈액형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택할 때 그 학생의 혈액형이 A형 또는 B형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확률인데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학생의 혈액형이 A형이면서 B형, 동시에 B형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는으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 A형일, 그 학생의 혈액형이 A형일 확률 더하기 그 학생의 혈액형이 B형일 확률을 해주시면 구하는 그 학생의 혈액형이 A형 또는 B형일 확률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A형일 확률 먼저 구해주시면 총 100명, 모든 경우의 수 100명 중에 A형 학생 32명. 자, 그리고 그 학생이 임의로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B형일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100개 중에 B형인 학생의 수 28명, 그래서 100분의 28 이렇게 구해주실 수가 있고, 또는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두 경우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60이다. 즉 5분의 약분해주시면 5분의 3이다. 그래서 확률 5분의 3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손을 이용한 가위바위보는 두 손을 동시에 낸 후 각자 동시에 한 손을 빼서 남은 손으로 승부를 가린다. 다음과 같이 두 사람 A, B가 가위바위보를 이미 했어요. 한 다음 이제 무심코 하나의 손을 뺄 텐데 B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 현 상황에서 B가 이기기 위해서는 자, A는 그리고 B는 어떤 손을 남겨야 할까요? 여기서 B가 이기려면 B가 볼을 내면 A가 무엇을 내든 비기거나 질 수밖에 없고, B가 이기기 위해서는 B는 주먹을 남겨야 하고, 그쵸? 그리고 A는 가위를 남겨야 해요. 자, 그러면 A가 가위를 선택하는 동시에 B는 주먹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A가 가위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 곱하기 B가 주먹을 선택할 확률 2분의 1을 곱해서 4분의 1이다 하고 답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가 이길 확률 4분의 1이다 하고 답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이 0.3이라고 한다. 이 선수가 타석에 2번 설 때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칠 확률은, 자,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칠 확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2번 중에 한 번 안타를 치거나 2번 안타를 칠 확률이나 마찬가지겠죠.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1-P 이 공식 이용하시면 편하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다. 기억나시죠? 자,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적어도 한 번 안타를 친다가 아니다 라는 말은 한 번도 안타를 치지 못한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적어도 한 번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하는 것은 한 번도 안타를 치지 못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번도 안타를 치지 못하는 확률은 안타를 칠 확률이 0.3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에서 모두 안타를 치지 못해야 해요. 그러면 1-0.3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도 안타를 치지 못할 확률은 1-0.3 안타를 치지 못할 확률이니까 1에서 0.3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시도에도 실패함과 동시에 두 번째 시도에도 실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경우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0.7 곱하기 0.7은 0.49다. 그래서 답은 0.49를 1에서 빼주시면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칠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0.51이다 하고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도 안타를 치지 못할 확률, 즉 한 번도 안타를 치지 못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한 번도 안타를 치지 못할 확률은 첫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할 확률이니까 자,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할 확률 1-0.3, 두 번째 시도에서 실패할 확률 1-0.3을 동시에 실패해야 되니까 곱해줄 거죠. 자, 여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죠. 자, 그래서 둘을 곱해서 0.7 곱하기 0.7 해서 0.49 해서 한 번도 안타를 치지 못할 확률 0.49를 구해주신 후에 1에서 빼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답 0.51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하고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9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전기회로에서 각각의 건전지가 수명이 다한 건전지일 확률이 수명이 다한 건전지일 확률이 0.6이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불이 들어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얘네는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수명이 남아 있어야 되고 얘도 수명이 동시에 수명이 남아 있어야겠죠. 자, 수명이 없을 확률이 0.6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 했을 확률이 0.6이기 때문에 수명이 남아있을 확률은 1에서 0.6을 빼서 0.4다 하고 구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건전지가 수명이 남아있을 확률 0.4 그리고 두 번째 건전지가 수명이 남아있을 확률 0.4 자, 불이 들어오려면 동시에 둘 다 수명이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경우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나요?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확률은 0.16이다. 그래서 0.16 구해주시면 됩니다. 확률 0.16 이게 되겠죠. 10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방정식 AX-B는 0의 해가 2 또는 3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방정식의 해가 2라는 얘기는 x에다가 ax b는 0에서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참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해가 2다 라는 얘기는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즉 2a b는 0이다. 즉 b는
2a다 라는 뜻과 같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가 3이다 라는 얘기는 같은 방식으로 ax-b는 0에서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3a-b는 0이다. 즉 b는 3a다 라는 뜻이겠죠. 자,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을 각각 a, b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b는 2a가 될 수 있는 거, a가 1일 때 b는 우리 a, b를 나타내보면 a가 1일 때 b는 2, 그리고 a가 2일 때 b는 4, 그리고 a가 3일 때 b는 6. 자, a가 4부터는 b가 8 이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세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해가 3일 경우에, 즉 b가 3a일 경우에는 a랑 b의 순서상을 나타내면 a가 1일 때 b가 3, 그리고 a가 2일 때 b가 6, a가 3부터는 b가 9 이상이 되기 때문에 카운팅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해가 2 또는 3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해가 2인 경우의 수 더하기 해가 3인 경우의 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해가 2일 때 경우의 수 3가지, 해가 3일 때 경우의 수 2가지를 더해서 5가지다. 5다, 경우의 수는 5다 하고 답 내려주시면 됩니다. 11번 문제 해결할게요.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상자 A.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상자 A. 그리고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상자 B가 있어요. 두 상자에서 각각 구슬을 1개로 임의로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꺼낸 구슬이 모두 흰색일 확률. 이 경우는 A도 A가 흰색일 확률이랑 그리고 B가 흰색일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A가 흰색일 확률은 6개, 전체 6개 중에서 흰색 3개, 그래서 2분의 1이고 B가 흰색일 확률은 7개 중에서 흰색 3개, 그래서 7분의 3입니다. 그리고 모두 흰색일 확률이니까 동시에 흰색이어야겠죠. 그래서 모두 흰색일 확률은 6 곱하기 3 2분의 1, A가 흰색일 확률 2분의 1 곱하기 B가 흰색일 확률 7분의 3, 그래서 결국 14분의 3이 된다 하고 답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꺼낸 두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확률, A가 검은색일 확률은 6개 중에서 3개, 즉 2분의 1, 그리고 B가 검은색일 확률은 전체 7개 중에서 검은색 4가지, 그래서 7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모두 동시에 A가 검은색인 동시에 B가 검은색이어야 되니까 두 경우 곱해서 2분의 1 곱하기 7분의 4는 7분의 2다. 그래서 답은 7분의 2가 되겠죠. 이번에 답은 3번으로 넘어갈게요. 꺼낸 두 구슬의 색이 모두 같은 경우는 꺼낸 두 구슬이 모두 흰색일 확률 더하기 모두 검은색일 확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이랑 2번에서 구해놓은 14분의 3 더하기 7분의 2를 해주면 14분의 7이다. 그래서 2분의 1이다. 꺼낸 두 구슬이 색이 같은 확률은 2분의 1이다 하고 답 구해주시면 되겠죠.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시간에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실기평가를 한다고 한다. 학생당 자유투 기회는 총 3번 이고 자유투를 2번 연속으로 성공하면 던지는 것을 멈추고 5점을 준다. 자유투를 2번 연속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한 자유투당 2점을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자유투 성공률이 0.3인 학생이 이 실기평가에서 4점 이상을 받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보시면 자, 1번 시도, 2번 시도, 3번 시도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학생이 4점 이상을 상을 받는다는 건 4점을 받거나 혹은 최대로 5점까지 받을 수 있겠죠. 5점까지. 그러면 얘는 성공하고 5점을 받으려면 성공하고 그리고 게임을 끝내거나 그리고 처음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두 번째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거나 이렇게 3번 이렇게 2가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4점을 받는다는 건 연속으로 2번 성공하지 못했을 때 2번의 자유투를 연속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2번은 성공하는 경우, 즉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경우로 따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실패하고 성공하면 5점이 되고 그쵸, 성공하고 성공하면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만 4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2가지 경우, 요 3가지 경우를 각각 나눠서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자, 4점을 받을 경우 첫 번째에 성공하고 두 번째에 실패하고 세 번째에 성공할 경우 보시면 첫 번째에 성공할 확률은 0.3, 자유투 성공률이 0.3이니까 그리고 실패하는 건 1에서 성공할 확률을 뺀 0.7 그리고 세 번째에도 동시에 성공해야 되니까 0.3. 자, 이렇게 했을 때 4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0.3 곱하기 0.7 곱하기 0.3은 0.063이다. 7, 3, 21, 3, 63. 자, 0.063이다. 자, 그리고 5점을 받을 확률도 계산해 주셔야겠죠. 5점을 받으려면 처음에 성공하거나 그쵸? 그럼 세 번째 경기는 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성공하고 그리고 두 번째에도 성공하고 동시에 성공하니까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0.09. 자, 이렇게 되거나 혹은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성공하고 세 번째도 성공하는 경우 첫 번째 실패하는 경우는 1에서 0.3을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거 0.3 세 번째 성공할 확률 0.3 이 모두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0.7 곱하기 0.3 곱하기 0.3은 0.06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두를 더해주시면 이 각각의 경우는 다 따로따로 세주시면 되니까 요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해주시면 0.063, 0.09 더하기 0.63 그래서 답은 0.216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땐 이 4점 이상을 받는 경우를 나눠서 각각 4점일 때 성공, 실패, 성공 그리고 5점일 때 성공, 성공 혹은 실패, 성공, 성공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거나 또 실패하고 성공하거나 이렇게 또 눈으로 묶여있는 요 3가지 경우는 각각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는 지금 얘는 성공하고 뭐뭐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두 번째는 실패하고 세 번째는 또 성공해야 되는 거니까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각각은 지금 곱해줬어요. 그래서 어떨 때 곱하고 어떨 때 더하는지 잘 살펴보고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3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ABCDE가 있고 점 P가 꼭지점 A를 출발해서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한 만큼 변을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때 꼭지점 E에 위치할 확률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자, 한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은 2에서부터 12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2에 갈 수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4번 움직였거나 혹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이렇게 9번 움직였거나 이렇게 2가지예요. 그래서 합중에서 합이 4가 되는 경우 그리고 합이
9가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4거나 또는 합이 9인 경우가 되겠죠. 이 두 가지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 주시면 돼요. 세우개로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두 번 던졌을 때 첫 번째에 나온 수를 A, 두 번째에 나온 수를 B라고 하면 자,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처음 1, 두 번째에 3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처음 2가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는 경우, 처음 3이 나오고 두 번째에 1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확률은 전체 A 6가지, B 6가지가 나올 수 있는 모든 36가지의 경우 중에서 3가지다. 그래서 합이 4가 되는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36분의 3이다. 그래서 12분의 1이다 하고 구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나온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할 때 자, A가 1이면 B가 8이 돼야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A가 적어도 3부터 시작해야 되고 A가 3일 때 B가 6, A가 4일 때 B가 5, A가 5일 때 B가 4, 그리고 A가 6일 때 B가 3, A가 7 이상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4가지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합이 9가 되는 확률은 전체 모든 경우의 수 36분의 이 4가지다. 그래서 9분의 1이 된다 하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 경우에 이 두 가지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니까 점 P가 꼭지점 2에 위치할 확률은 자, 합이 4일 확률 12분의 1 더하기 합이 9일 확률 9분의 1, 즉 36분의 3 더하기 36분의 4는 36분의 7이다 하고 문제 마무리해 주실 수 있겠죠. 답은 36분의 7이 됩니다. 여기서 계산할 때 굳이 더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약분 안 하고 그냥 36분의 3, 36분의 4 사용하셔도 계산이 조금 더 빨랐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대단원 문제 중에 틀린 문제 오늘 풀이 영상 보면서 다시 고쳐보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기말 준비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